재밌으실 거예요. 음. 자, 2부에서는 더욱더 재미있는 기능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톡 들어왔어요. 제가 지금 카카오톡 들어왔는데 상황에 따라서 저희 단톡방을 이용을 하기도 하고요.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만들었던 오픈 채팅방을 좀 왔다 갔다 하면서 활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오픈 채팅방은요, 방장의 역할이 강력하다라고 했는데, 자, 저는 지금 조금 전에 만들었던 오픈 채팅방에는 저 혼자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 방에 들어가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도록 나오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방장의 역할이 강력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광고성이라든지 그런 글을 올리셨을 때는 가리기라는 기능이 있어요. 가리기 기능. 뭐냐면 여기 선생님 거를 제가 예를 들은 거예요. 선생님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를 꾹 지그시 누르게 되면 가리기라는 글자가 보이십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가리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멤버 선생님들이 이 문구를 볼 수 없게 방장이 가릴 수 있는 기능이에요. 이건 이제 선생님들이 방장이 됐을 때 확인을 하시면서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자, 나가신 다음에 오른쪽 여기 3선을 눌러서 여기서는 내보내기 기능이 가능합니다. 내보내기 기능. 이 멤버들 중에서 자꾸 피해를 주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광고성을 자꾸 올리시는 분들이 계신다라고 하면 그 분을 내보낼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자, 내보내기라는 글자가 보이죠. 이거를 누르시면 선생님들을 여기에서 내보낼 수도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황에 맞게끔 활용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닫고요. 선생님들 자꾸 이름이 보이니까 자, 오픈 채팅방에서 제가 여기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보실 거는요. 아래쪽 하단에 더하기 버튼을 눌러서 볼 거예요. 이 기능들은 많이 활용을 했겠지만 또 여기에서 다양한 거는 활용을 못 하셨을 거예요. 자, 앨범을 한번 눌러봅니다. 앨범. 그러면 여기를 보시게 되면 앨범이 전체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전체를 보려고 하면 얘를 눌러도 되는데 얘는 먼저 한번 볼까요? 이렇게 양쪽 꺽쇠가 있는 거는 한번 이렇게 어떤 건지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뭐냐면 얘를 확대를 해서 보게 되면 작았던 화면이 얘가 펼쳐지게 되면서 아래쪽 하단에 편집할 수 있는 화면으로 바뀌었어요. 자, 첫 번째 한번 볼게요. 이거는 필터 기능인데요. 여기 카카오톡 안에서 자유자재로 필터도 가능합니다. 다양하게 있어요. 여기 끝에도. 그래서 내가 굳이 갤러리나 앱을 사용하지 않아도 좀 급한 거는 여기서도 다 필터랑 어쨌든 편집이라든지 다양하게 설정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두 번째 거를 누르게 되면 자르기 기능이에요. 얘를 이렇게 움직여서 필요한 곳만 제가 잘라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조금 작게 자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크게 조절을 해서 V 체크를 하게 되면 아까 조금 전에 자른 크기대로 얘가 설정이 됩니다. 가운데 거는 회전 버튼이고요. 왜 사진 찍다가 누여져 있는 사진들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회전으로 하실 수도 있고 T는 아시죠? 텍스트. 그런데 여기서 단점은요. 다양한 텍스트를 입력을 할 수는 없어요. 간단한 것만. 그거 뭐 색깔 지정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없지만 간단하게 여기다가 입력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확인. 또 얘를 이동을 할 수도 있죠. 이렇게. 이렇게 얼굴 위에도 올려봐. 그리고 V 체크. 한 다음에 얘는 이모티콘인데요. 이것도 뭐 가리고 싶으신 분들 있으시면 하셔도 되고 저는 여기에다가 얘를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얘를 한번 넣어봅니다. 이렇게. 그리고 예쁘진 않지만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하고 V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얘는 여기다 글씨를 쓸 수 있는 건데 저는 얘는 안 하고 X를 눌러본 상태에서 전송 버튼을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전송. 그러면 편집된 이미지를 이렇게 여기서 바로 직관적으로 전송을 하실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더하기 버튼을 눌러서 앨범을 들어가 보면 지금 전체 화면이 보이지 않죠? 여기서 내가 갤러리, 앨범에 있는 것들을 다 보려고 하면 전체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제 갤러리에 있는 것들이 다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진을 보낼 때 이렇게 사진 묶어 보내기를 체크를 하신 다음에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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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해서 최대 30장까지 보내실 수 있어요. 만약에 사진 묶어 보내기가 아니라 이 상태에서 한번 제가 전송을 한번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전송을 하게 되면요. 이렇게 사진이 올라가면서 카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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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 하면서 올라가겠죠. 그러면 단톡방에 있는 분들은 너무 싫어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다운로드 하고 싶을 때도 하나씩 다운로드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앨범을 눌러보신 다음에 전체를 클릭을 해서 자, 제가 순서대로 하나, 여러 장을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선택을 하고 사진을 묶어서 체크를 한 다음에 전송을 하게 되면 어떻게 전송이 되나요? 얘가 말 그대로 묶어서 전송이 돼요. 그리고 이게 더 좋은 게 뭐냐면 이 사진이 각각 지금 10장 정도 됐죠, 아까? 이거를 따로따로 저장하는 게 아니라 다른 멤버들 분께서 이렇게 저장을 할 때 얘를 눌러주신 다음에 아래쪽 하단 저장 버튼을 누르게 되면 묶음 사진 전체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걸 눌러주게 되면 따로따로가 아니라 조금 전에 전송된 얘 전체가 저희 갤러리에 저장이 됩니다. 몇 장까지요? 최대 30장까지 얘가 수용이 돼요. 묶어서 보내기가 가능해요. 그 대신 동영상은 묶어 보내기가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일반적으로 좀 많이 활용하는 기능인데 몰라서 사용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자, 다시 더하기 버튼을 눌러서 이번에는 카메라 기능은 아시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사진을 한번 눌러서 직관적으로 바로 이렇게 찍어서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그러면 전송. 하게 되면 바로 사진도 찍어서 전송이 가능하죠. 자, 더하기 버튼 클릭. 그래서 이번에는 지도를 한번 볼 건데요. 자, 지도 클릭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도 보시게 되면 제 위치를 얘가 알아서 잡아줍니다. 위치를. 제가 이 상태에서 위치 정보 보내기를 누르게 되면 제 주소가 이렇게 전송이 되죠. 그런데 나는 내 위치가 아니라 어디 목적지를 내가 보내고 싶어라고 했을 때는 지도 버튼을 눌러서 장소명을 검색을 할 거예요. 저희 아까 신불당 센터였죠. 얘를 눌러볼게요. 네. 그러면 자, 여기 보이시죠? 얘가 여기가 지금 체크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위치 정보 보내기 여기를 누르셔야 되거든요. 여기 말고요. 여기 위치 정보 보내기를 누르시게 되면 얘가 이렇게 지도가 전송이 되는데 이게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멤버분들이요. 카카오 맵이라는 것을 눌렀어요. 자, 그러면 목적지가 바로 설정이 되면서 저는 파란색 버튼만 누르게 되면 내비게이션을 이용을 해서 이동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안내시장만 누르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거를 눌렀을 때 저는 바로 이렇게 이동이 가능한 거는요. 카카오 맵이라는 앱을 설치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카카오티라는 것도요. 내가 이 앱을 설치를 했으면 바로 이동이 가능하지만 이거를 눌렀을 때 설치가 안 되신 분들은 설치하라고 문구가 나오거든요. 자, 저는 설치가 되었는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카카오 택시입니다. 선생님들 많이들 아실 거예요. 이렇게 누르면 바로 원래는 카카오 택시가 연결이 돼야 되는데 왜 연결이 안 되냐면 저희 집에서 신불당 아트센터까지는 너무 멀어요. 그래서 택시로 얘가 지금 이렇게 알려주지 않아요. 제가 한번 가까운 거리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제가 가까운 데를 자, 제가 마이크를 이용하겠습니다. 전주 월드컵 경기장 그리고 월드컵 경기장을 제가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위치 정보 보내기. 자, 그러면 저는 여기 이제 이 상태에서 바로 택시를 이용할 거예요. 카카오티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자, 보시게 되면 바이크도 예상 금액, 뭐 킥보드도 다 보이고요. 자, 택시 블루. 이거보다 조금 등급이 높은 거죠. 일반 택시는 1,600원이라고 합니다. 23분이 소요가 되고요. 얘를 누르게 되면 저는 이 상태에서 호출하기만 하면 제가 어떤 목적지를 누르지 않아도 뭐 기사님이 따로 부르지 않아도 바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꼭 활용해 보세요. 굉장히 편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전 버튼 눌러서 나가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자, 다시 아까 오픈 채팅방에 들어왔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더하기 버튼을 눌러서 캡처 기능을 여기서 한번 보여드리고 저희 단톡방에도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여기 저 혼자밖에 없어가지고 이거 보여드리기가 조금 애매한데 한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캡처. 캡처는 말 그대로 이미지를 사진처럼 딱 찍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캡처를 눌러봅니다. 그러면 얘가 음영해지면서 까매졌는데 당황하지 마시고 얘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자, 이렇게 움직이면 얘가 따라서 움직입니다. 저는 자, 위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자, 여기서부터 꼭 눌러서요. 자, 아래쪽 쭉쭉 내립니다. 이렇게.
밑에까지 여기까지 캡처를 할 거야 라고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길이가 굉장히 긴데 이게 캡처가 될까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캡처를 할 건데 여기 캡처 옵션 설명을 한번 먼저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기를 누르게 되면 저는 혼자밖에 없어서 이게 지금 뭐 활용도가 있지는 않지만 다른 멤버분들이 계시면 익명성을 또 보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자이크를 처리를 할 수도 있고요. 누군지 모르게요. 자, 카카오 프렌즈라는 거를 눌러서 이름이랑 이미지를 싹 바꿀 수도 있어요. 이거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상태에서 아래쪽 화살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얘가 너무 길어서 지금 2장으로 저장이 됐대요. 자, 홈 버튼 눌러서 나가신 다음에 갤러리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갤러리. 자, 갤러리를 눌러서 들어가서 보면 자, 이렇게 1장, 그 다음에 2장 이렇게 지금 캡처가 됐네요. 그쵸? 자, 그러면 자, 세로 3선 여기 보이시죠? 스마트폰 맨 아래 세로 3선을 눌러서 조금 전에 제가 갔던 방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전 버튼 눌러서 저희 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살짝만 볼게요.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자, 얘를 여기서부터 밑에 쪽까지 제가 캡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더하기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에 자, 캡처를 눌러주시는 거예요. 자, 까맣게 음영해졌는데 내가 시작할 점을 먼저 선택을 해주세요. 그럼 하얗게 변했죠. 그리고 쭉쭉쭉 내리신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곳까지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를 콕 눌러주시게 되면 지금 선택이 됐어요. 그 다음 캡처 옵션을 누릅니다. 그리고 여기 선생님들 이름이 안 보이게끔 카카오 프렌즈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됐는지 한번 봅니다. 그 다음에 다른 데를 콕 눌러주신 다음에 저장 할게요. 홈 버튼 눌러서 제가 갤러리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게요. 보시게 되면 자, 내용은 그대로지만 선생님들 프로필 사진과 이름들이 싹 바뀌었어요. 누군지 알 수 없게. 그쵸? 익명성을 보장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활용하시면 누군지 모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들 카카오톡방 사용하실 때 굉장히 이용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전 버튼 눌러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번에는 자, 제 핸드폰에 와서 자, 다시 자, 제가 아까 만든 오픈 채팅방 저 혼자 있는 곳만 저 혼자 있죠? 여기에서 더하기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 음성 메시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얘는 뭔지? 얘를 한번 누르시게 되면 자, 이렇게 빨간색 음성 녹음할 수 있는 버튼이 있는데 이거를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세미나 후 저녁 식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꼭 저녁 식사 하시길 바랍니다. 중지. 자, 이렇게 하고요. 이거를 전송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방에 있는 멤버분들이요. 이거를 눌러서 음성을 확인할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자, 더하기 버튼 눌러서 음성 메시지를 눌렀을 때 간편 녹음 버튼은 뭐냐? 자, V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됐냐면 안 보였던 마이크가 보입니다. 조금 전에는 더하기 버튼을 눌러서 음성 메시지를 눌렀어야 됐는데 자, 아이고, 음성 메시지를 눌렀어야 됐는데 제가 좀 전에 간편 음성을 체크를 했기 때문에 안 보였던 마이크가 보이는 거예요. 얘를 눌러서 바로 음성으로 녹음을 하시면 됩니다. 네, 반갑습니다. 중지 이렇게. 그런데 이거는 최대 몇 분까지냐? 5분까지. 5분까지 음성 녹음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글씨로 타이핑할 때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좀 직관적으로 이거를 음성으로 전달할 수 있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때는 이 마이크를 활용하시면 이것 또한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활용하시면 또 무궁무진해요. 자, 얘를 만약에 숨기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더하기 버튼을 눌러서 음성 메시지를 눌러서 간편 녹음 버튼 사용을 자, 해제해 주세요. 그러면 자, 없어졌죠. 그렇게 해서 자유자재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쵸? 자, 그리고 여기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여기를. 얘는 뭐냐면, 자, 확성기를 누르시게 되면 외치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요? 라고 지금 보이시죠? 이거는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글자보다 약간 이모티콘 눈에 띄는 거를 보여주시면 좋아요. 얘를 눌러서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긴급 공지라고 한번 해볼까요? 긴급 공지. 이렇게 해서 자, 전송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전송. 그러면 긴급 공지가 위에 계속 떠져. 그쵸? 그런데 노란색이 자꾸 움직이면서 시간이 갑니다. 이건 뭐냐? 잠깐 보여주고 사라지는 기능인데요. 급할 때 활용하시면 돼요. 매일 급하다. 그럼 매일 활용하셔도 됩니다. 시시때때로. 그래서 만약에 여기 단톡방에 여러분 계시지만 단톡방을 많이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활용 안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럴 때는 뭔가 좀 특별하게 뭔가 좀 긴급하게 공지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 기능을 활용하시면요. 안 볼 수가 없죠. 그쵸? 이것도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재밌는 기능인데요. 샵 기능에 대해서 볼 거예요. 샵 기능. 자, 샵 기능. 자, 샵을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샵을 누르게 되면 약간 좀 까매지면서 좀 진한 샵으로 변했죠. 이거하고 달라요. 선생님 여기 하단에 있는 샵하고 달라요. 아래 거를 누르시면 안 되고요. 자, 여기 우리 채팅 입력창 맨 끝에 있는 샵을 누르셔야 돼요. 샵. 그러면 샵이 좀 더 크고 좀 진하죠. 여기다가 우리 계산기라고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계산기. 그리고 위에 계산기를 한번 눌러봅니다. 계산기. 자,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11,900원 곱하기 자 25 더하기 이건 밥값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차값도 더해 볼게요. 1,400원 는 금액이 이렇게 나왔네요. 자, 이거를 자 다른 회원들 멤버들도 볼 수 있게 공유를 한번 해봅니다. 공유. 그러면 우리 밥값이 얼마였고 차값이 얼마였는데 총 이렇게 나왔네 라는 것을 또 보여줄 수도 있죠. 이 계산기도 또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보여주고 싶을 때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이것도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자, 다시 또 샵을 누릅니다. 샵. 자, 샵. 이번에는 텍스트콘이라고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텍스트콘. 그리고 위쪽 상단에 이거 텍스트콘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고르시게 되면 여기를 누르는데 여기 누르시면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항상 위에 있죠. 여기에 텍스트를 입력하고 여기 있죠? 여기를 눌러주셔야 돼요. 이렇게. 뭐라고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제가 여기 있는 멤버님들한테 그냥 인사말을 한번 쓰도록 할게요. 즐겁고 행복한 마이크 할게요. 하루 되세요.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미리 보기를 한번 눌러보셔야 돼요, 선생님. 미리 보기 클릭. 하게 되면 이렇게 지금 글자가 들어간대요. 별로 안 이쁘죠? 그럴 때는 자 여기를 행복한 붙어있기 때문에 여기를 콕 눌러서 얘를 화살표 아래쪽을 눌러서 다음 밑으로 보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미리 보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글자가 좀 더 커졌죠? 그쵸? 지금 최대 51자까지는 여기다가 입력을 하실 수 있고요. 지금 저는 13자를 입력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여기서 색깔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자 노란색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공유하기 클릭하게 되면 여기 있는 멤버들이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죠. 좀 중요하다 아니면 좀 빨리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이렇게 텍스트콘이라는 걸 입력을 해서 활용을 하셔도 되고요. 이거는 좀 간단하게 카드 뉴스 만들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예요. 이거 말고도 또 다양한 게 있는데 이번에는 여기 샵을 눌러서 카드 만들기라고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카드 만들기 이렇게. 그러면 위에 이거 상단이 뜨죠. 자, 상단에 뜨는 걸 한번 클릭. 자, 이 카드가 아니에요. 여기 두 번째가 콘텐츠를 눌러주셔야 돼요. 콘텐츠. 그러면 다양한 이미지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선택을 하시면 돼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밀어보세요. 그러면 마음에 드시는 게 하나 있을 거예요. 저는 얘가 그렇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여기를 입력을 하시면 안 되고 맨 위에 텍스트 입력하라는 여기 하얀색 창을 콕 눌러주셔야 됩니다. 긴급 공지 확인 바랍니다. 자, 미리 보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미리 보기.
글씨가 너무 작죠? 그럴 때는 자, 여기 가운데를 한번 콕 눌러주셔서 자, 확인 바랍니다를 밑으로 보내보도록 할게요. 자, 미리 보기 클릭. 오, 엄청 크죠? 자, 이 상태에서 공유하기. 그러면 이렇게도 보낼 수도 있고 이렇게도 보낼 수도 있고 네네. 재밌어요. 다양하게 활용 가능해요. 다시 한번 다른 거를 한번 카드 만들기 눌러서 다른 이미지도 한번 선택해 보세요. 여기 말고 콘텐츠 두 번째 거를 눌러주신 다음에 예쁜 거를 한번 선택해 보세요. 이렇게 음, 자, 여기 누르시면 안 되고 자, 습관적으로 자꾸 여기 누르게 돼요. 그래서 항상 위에 거 눌러주신 다음에 자, 저는 마이크를 사용해서 감사합니다. 미리 보기 클릭한 다음에 공유하기 눌러주시면 이렇게 또 들어가게 되죠. 그쵸? 이번에는 진짜 재밌는 건데 이거는 저희 단톡방에 좀 들어가서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저 혼자밖에 없어가지고 그게 안 되거든요. 자, 이전 버튼 눌러서 자, 여기 저희 단톡방에 들었습니다. 와우, 감사합니다. 자, 여기에서 어떤 거 할 거냐면 자, 샵 버튼을 다시 한 번만 눌러주세요. 샵. 여기다가 우리 선생님들 게임 할 거예요. 자, 사다리 게임. 게임 눌러주신 다음에 맨 위에 거를 한번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현재 인원이 보이죠? 자, 35명. 자, 내기는 어떤 분, 몇 명이 당첨될 건지 여기서 선택을 하는 건데요. 제가 3명을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분이 게임에서 당첨이 되실지 볼게요. 둘, 셋. 그리고 직접 내기 하게 되면 간식 내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간식. 이렇게. 나머지는 시세입니다. 라고 지금 써있죠. 자,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상태에서 공유하기 버튼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누가 걸리는지 몰라요? 자, 공유하기 버튼 클릭. 자, 선생님들 단톡방에서 전체 결과 확인해 보시겠어요? 이렇게 했는데 제가 걸릴 수도 있어요. 아하. 어, 자, 민경쌤, 그리고 노효정님, 그리고 변정원님, 이렇게 당첨이 되셨네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게임도 하실 수가 있어요. 사다리 게임도 있는데, 이거는 뭐 커피 내기도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게임도 하지만, 네, 축하드립니다. 자, 한번 다른 게임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샵을 눌러서 이번에는 뭐라고 할 거냐면요. 제비뽑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위에 보이죠? 제비뽑기 클릭. 자, 섞어. 자, 섞어. 이렇게 여러 번 제가 섞을게요. 공정성을 위해서 섞었어요. 자, 이번에는 꽝 한 명만 제가 그냥 선택을 하고 공유하기 버튼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한번 섞어. 자, 공유하기 클릭. 고발가. 아이고. 자, 전체 결과 확인하기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전체 결과 확인하기. 야, 이게. 오, 오. 자, 여기 선생님 당첨되셨네요. 아우, 완전 크게 꽝 해가지고 당첨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선생님들 계시는 멤버들과 이렇게 재미있게 뭐 제비뽑기든 아니면 사다리 게임이든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하시면 돼요. 너무 재미있죠? 간단하면서도 너무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해서 활용하시면 너무 재밌습니다. 그쵸? 자, 한번 자, 아까 오픈 채팅방을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문구가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이미지든 글이든 상관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얘를 제가 다른 분들한테 사진 하나씩 보내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D라는 사람한테 각각 보내고 싶어요. 그쵸? 이 사진을. 그러면 이 사진을 내가 각각 어떻게 보내야 되냐? 이 사람들 채팅방에 들어가서 이미지를 또 보내고 또 B라는 사람 채팅방에 들어가서 보내고가 아니라 여기서 바로 보낼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림이든 자, 문자든 상관없어요.
꾹 지그시 누릅니다. 그러면 전달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여기서 하나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전달이라는 것은 카카오톡 내에서 보내지는 거고요. 공유라는 거는 다른 곳도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카카오톡 안에서 보낼 거기 때문에 전달이라는 거를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다 보이지 않아요, 사람들이. 뭐 친구든 채팅방이든 나눠져 있는데 전 친구를 택했고 여기서 이렇게 전체 보기를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자, 이 사람들한테 보낼 건데 제가 사람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러면 10명이 넘으면요, 이런 문구가 떠요. 전달이라는 것은요, 최대 10명까지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들을 다시 뺄게요. 이렇게 빼고, 빼고, 자, 이렇게 빼고, 자, 2명한테만 보내보도록 할게요. 이 상태에서 확인 버튼을 눌러봅니다. 그리고 1대1 채팅방. 전달 성공.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친구들한테 개인적으로 아까 이미지 사진이 전달이 됐어요. 그래서 이 전달이라는 것도 많이들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하나를 이 사람한테 보내고 저 사람한테 보내고 번거로운데 이 전달이라는 기능을 하면요 이렇게 쉽고 간단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답장하기라는 기능이 있는데 자, 여기 볼게요. 우리 자, 단톡방에 잠깐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제가 여기 선생님 거를 답장을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자, 그런데 답장을 할 거면 여기를 꾹 누른 상태에서 답장이라는 글자를 누르신 다음에 여기다가 답장을 썼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안 하고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 상태에서 얘를 밀어보세요. 이렇게. 자, 다시 한번 이 상태에서 이 글을요. 민다 생각하고 한번 밀어보세요. 하셨을까요? 다시 한번 제가 여기 선생님한테 답글을 달 거예요. 자, 밀어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다 제가 call이라고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call. 자, 그리고 전송. 그러면 저는 여기 계신 선생님 글에 대한 답글을 달았다라는 거죠. 우리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일반적으로 답글을 달 때, 자, 민경쌤 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민경쌤한테 제가 답글을 달려고 하면 여기를 꾹 지그시 눌러야만 답장이라는 글자가 보였어요. 그런데 우리 번거롭잖아요. 그쵸? 스마트하게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자, 여기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민다 생각하고 하게 되면 자, 다시요. 이렇게 다시 이게 지금 마우스가 잘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제가 해보도록 할게요. 다시 이렇게 민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답장을 쓸 수 있는 창이 바로 보입니다. 이렇게 제가 답글을 달아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전송하게 되면 답글도 빠르게 달 수 있다는 거. 그렇죠? 이것도 한 번씩 활용해 보세요. 그 다음에 자, 책갈피 기능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책갈피 기능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에는 지금 많은 공지된 글들이 있어요. 그렇죠, 선생님? 그런데 중요한 것들은 제가 빨리 갈 수 있게 책갈피를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해서 우리가 책을 보다가 여기까지 읽었어. 근데 여기가 뭐 중요해. 바로 갈 거야 했을 때는 책갈피를 꽂아놓죠. 그것처럼 이 채팅방에서 어디에 있든지 제가 책갈피를 꽂아놓으면 그쪽으로 바로 가게 됩니다. 자, 한참 올라왔어요, 제가. 자, 우리 공지를 해주셨는데, 자, 나는 이거를 책갈피로 꽂아넣어서 언제든지 바로 여기로 갈 수 있게 설정을 할 거야 라고 했을 때는 얘를 꾹 지그시 누릅니다. 그 상태에서 책갈피 설정이라는 글자가 보이세요? 자, 책갈피 설정. 자, 그러면 책갈피가 설정되었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뜨죠? 뜨죠? 이거는 최대 10개까지 가능합니다. 최대 10개까지. 자, 다시 한번 더 위로 올라갈게요. 자, 여기 한번 여기 선생님이 예쁘게 만든 거, 아, 나 이거 또 보고 싶어. 나 이거 바로 가서 볼 수 있게 설정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는 얘를 꾹 눌러서 다시 책갈피 설정을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뭐가 또 생겼죠? 가로 3선 같은 게. 이게 최대 10개까지 가능해요. 자, 다시 맨 밑으로 왔어요. 다시 맨 밑으로 왔어요. 자, 여기서 이제 선생님들이 자, 글씨, 지금, 그쵸. 단톡방에 글 남기시죠? 그런데 제가 아까 책갈피 설정한 거는요, 맨 위쪽에 있어요. 어떻게 가냐? 여기를 눌러주시는 거예요. 책갈피를 눌러서, 자, 아까 미리 캔버스 카드 뉴스 만들기도 가도 되지만, 우리 선생님이 만들어준 거 예쁜 이미지 사진, 이미지, 여기를 가도록 할게요. 자, 클릭하게 되면 바로 갑니다.
어디 위에 있든지. 그쵸? 그쵸? 그런데 얘를 만약에 책갈피가 10개인데 기존에 있던 거는 필요 없고 새로운 걸 책갈피 설정하고 싶어라고 했을 때는 다시 그쪽으로 가서 얘를 꾹 지그시 눌러줍니다. 그리고 책갈피 해제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얘가 해제가 돼요. 다시 맨 밑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맨 밑에 가는 건 여기 꺽쇠가 보이네요. 음? 책갈피는 네, 그렇죠. 맞아요. 그쵸? 맞아요. 자, 그리고 얘를 한번 눌러보면 자, 아까 2개였는데 하나는 해제했기 때문에 하나로 바로 가게 돼요. 그런데 2개 이상 있을 때는 아까 메뉴가 보여지면서 내가 선택을 하는 곳을 갈 수 있게 제가 선택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원래는 원래 이게 하나밖에 안 됐었어요. 그런데 업데이트 되면서 최대 10개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무조건 활용하셔야 돼요. 저도 채팅방마다 다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채팅방마다 최대 몇 개? 10개까지 사용 가능하다라는 거.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꺽쇠 버튼 눌러서 자,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제 채팅방을 보시게 되면, 어, 자세히 보시게 되면 여기 회색으로 뭔가 핀이 이렇게 꽂혀져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상단에 고정하는 기능인데요. 우리가 선생님들 다 채팅방이 굉장히 많으시죠? 그쵸? 그런데 채팅방을 이걸 고정해 놓지 않으면 다른 글이 올라오면 또 이 글이 내려가고 다른 글이 올라오면 이 글이 또 내려가고 하죠. 그러면 그 글을 찾으려면 아마 이렇게 내리고 보셨어야 될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기능을 활용을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 잠시만 제가 얘를 먼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있어요.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저는 여기 우리 단톡방을 맨 위에 상단에 고정을 할 거예요. 왜냐면 바로바로 확인을 할 거기 때문에 어떤 문구 어떤 이제 뭐 톡방에서 뭐 자유자재로 이제 문구가 올라올 건데 바로바로 소통하기 위해서 얘를 맨 위로 상단에 고정을 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얘를 꾹 지그시 누릅니다. 그리고 채팅방 상단 고정이라는 걸 눌러주세요. 그러면 상단 고정이 됐어요. 최대 몇 개까지 가능하냐면 5개까지 가능한데 저는 지금 채팅방과 오픈 채팅방 총 5개가 지금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선생님들 지금 이 화면 구성하고 다른데 원래는 채팅방과 오픈 채팅방을 분리하는 기능이 있었는데 제가 오늘 들어가 보니 엊그저께만 해도 그 기능이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좀 찾아야 되는데 못 찾았거든요. 이 기능은 뭐냐면 일반 채팅과 오픈 채팅방을 분리해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채팅방과 오픈 채팅방을 제가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하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채팅방 굉장히 많은데 이게 조금 덜 밀린다는 거죠. 일반 채팅방 글을 또 확인할 수 있고 오픈 채팅방도 글도 제가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 기능이 사라졌습니다. 없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한번 더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저는 채팅방에 하나, 오픈 채팅방에 4개 해서 총 지금 5개가 지금 이렇게 상단 고정되어 있는데 또 여기서 의문이 생기죠. 아니, 나는 그러면 얘를 올리고 싶은데 그러면 얘를 해제했다가 또 상단 고정했다가 해제했다가 상단 고정해야 되나? 아닙니다. 자, 그것도 알려드릴게요. 자, 오른쪽 상단에 톱니바퀴 있죠? 얘를 눌러보세요. 그리고 편집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상단에 고정했던 것들은요, 이렇게 가로 3선이 보이거든요. 하나, 둘, 셋, 4개 보이죠? 자, 저는 5개인데 지금 아까 그 채팅방에 하나 있다고 했죠? 얘를 옮기시면 됩니다. 얘 가로 3선을 누르신 상태에서 이렇게 위로 끌어올리시면 돼요.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해요. 이렇게. 이렇게. 자, 다시 한번 올릴게요. 올리고, 이렇게. 자, 다 했어요. 그런데 또 걸리는 게 있어요. 왜 이렇게 안 읽은 카톡이 많아. 그쵸? 왠지 막 압박감 있잖아요. 이거를 저는 싹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래쪽에 모두 읽음 버튼 보이시죠? 여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깨끗이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카카오톡 막 읽어야 될 그 문자가 너무 많아 라고 했을 때는 다시 설정 버튼을 눌러서 편집 버튼을 눌러서 모두 읽음으로 눌러주시면 채팅방이 싹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돼요. 그쵸? 자, 그리고 또 기능이 있는데 예약 메시지 보내기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원래는 오픈 채팅방은 되지 않고요. 일반 채팅에서만 가능을 했는데요. 일반 채팅에서도 이 기능이 또 어딘가 숨었더라고요. 자, 제가 한번 제 걸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제 걸로. 나와의 채팅으로 갑니다. 나와의 채팅. 나와의 채팅으로 왔어요. 자, 나와의 채팅. 원래는 일반 채팅방에서 다른 친구와 대화 창에서도 가능했는데 그게 또 사라졌어요. 이 디지털이라는 것은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또 내일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기능이 사라졌더라고요. 원래는 여기 샵을 누르게 되면 예약 버튼이 보여요. 메시지 예약하기라는 글자가 보이는데 그게 사라졌어요. 자, 그게 어디 있냐면 오른쪽 상단에 3선 보이실 거예요. 여기. 그리고 여기에서 예약 메시지라고 보입니다. 예약 메시지. 자, 그러면 자, 메시지 예약하기라는 기능 있죠. 자, 얘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리고 메시지 입력, 뭐 약속을 했다라든지 그거를 한번 입력을 해주면 좋겠죠. 이거는 나한테만 보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보낼 메시지 예약이기 때문에 나한테도 보내도 상관은 없어요. 여튼 다른 사람한테 내가 예약 메시지를 보내고 싶어. 원래는 일반 문자만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카카오톡에서도 메시지를 예약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뭐라고 할 거냐면 음, 예를 들어서 제가 예약 보낼 친구가 뭐 핸드폰을 못 봐요. 그래서 뭐 지금 보내도 못 본다든지 뭐 상황은 다 다르지만 이거를 예약해서 한번 보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일시를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일시. 자, 요일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오늘은 목요일. 그런데 내일 보내고 싶어. 이 문자를 예약해서 자, 금요일을 한번 택해 보도록 할게요. 이 문자가 언제 갔으면 좋겠어? 라고 했을 때는 제가 이거를 오후 음, 1시에 보냈으면 좋겠어. 라고 설정을 할게요. 왜? 제가 전화를 그때는 못 보니까. 그래서 미리 예약 문자로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자, 설정을 하는 거예요. 30분을 할게요. 오후 1시 30분에 이 문자를 예약해서 설정을 해놓으면 그때 보내줘라는 거예요. 자, 확인. 그러면 내일 10월 7일 금요일 오후 1시에 얘가 발송이 됩니다. 자, 발송 대상자 설정하기. 자, 여기에서 저는 이 사람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알림을 받을 건지 자, 알림 받지 않음 선택을 할게요. 자, 등록하기 누르게 되면 이게 지금 대기 중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일 10월 7일 금요일 오후 1시 30분에 얘가 문자가 이 사람한테 보내지게 되는 거죠. 자, 이전 버튼 눌러서 나오게 되면 여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약 메시지 보내기가 지금 예약이 되어 있어요. 그쵸? 그런데 나 이거 다시 삭제할 거야 라고 했을 때는 오른쪽 상단에 3선을 눌러주신 다음에 다시 예약 메시지를 눌러서 자, 얘를 눌러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를 콕 눌러주시고 자, 보시면 자, 점 3개가 보이네요. 자, 예약 메시지 삭제 하시게 되면 삭제도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대상자를 선택을 하게 되면 누구한테든 예약 문자를 보낼 수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유용하죠.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이미지를 하나 안 보냈는데 잠시만 여기다가 제가 이미지를 하나 선생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면 제가 저희 단톡방에 이미지 사진을 하나 보냈는데요. 이거 다운로드 하지 마시고요. 저장하지 마시고요. 이 이미지를요. 꼭 지그시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그러면 얘가 검색이라는 글자가 보이는데 얘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렇게 되면은 이 이미지에 대해서 얘가 유사한 이미지를 싹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떨 때 사용을 하냐면 누군가가 이 멤버들 중에서 여기 카페 예뻐요 라고 올렸어요. 그런데 좀 물어보기가 좀 민망해. 근데 나 여기가 어딘지 궁금하고 싶어 라고 하실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아까 이미지를 꾹 지그시 누릅니다. 그리고 샵 검색을 누르면 이렇게 유사한 이미지를 싹 보여줘요. 그리고 얘가 제일 근접한 것 같으면 얘를 눌러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이 이미지에 대한 블로그를 썼네요. 자, 블로그를 한번 눌러봅니다. 그러면 이 이미지가 거제도네, 핫플이네. 건물은 이렇게 생겼고 실내는 이렇게 생겼구나. 이 사람이 갔을 때 이 뷰도 너무 예쁘네요. 이런 식으로 이미지만 검색했을 뿐인데 전반적인 것을 저희는 앉아서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위치까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단톡방에 누군가가 이미지를 올렸어요. 그런데 걔가 어떤 건지 궁금해. 그럴 때는 꾹 지그시 눌러서 아까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이것 또한 활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무궁무진해요. 음, 잠시만요. 음?
이건 뭘까요? 음. 이렇게 해서 카카오톡이지만 우리가 매일 활용을 하잖아요. 카카오톡은 문자를 주고받고 일상 대화도 하고 뭐 중요한 대화도 하지만 기능들이 굉장히 무궁무진하다라는 거. 그렇지만 오늘 다르고 또 내일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기회가 되면은 뭐 새로 이제 업데이트되는 부분 또한 뭐 알려드릴 수 있으면 기회가 된다고 하면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픈 채팅방은 저도 지금 삭제를 못해서 도움을 못 드리겠네요.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카카오톡 오늘 활용하시는 방법들을 다양한 거를 배우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저는 다 활용하는 기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 꼭 오픈 채팅만 만들어 보셔서 공지도 해보고 뭐 날짜도 한번 등록도 해보고 투표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한 번씩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